안녕하십니까, 올강소입니다. 2023년 HBM이라는 단어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핫 키워드로 떠올랐었죠. 우리는 이 HBM 경쟁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 것인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HBM을 이을 또 하나의 반도체 전쟁이 예고됐죠. 우리 시청자님들 혹시 CXL이라는 기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전문가들이 CXL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다음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HBM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은 CXL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 기술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월광소가 깊이 파헤쳐보면서 관련한 대장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영상 초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의 위상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났는데요. 먼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 가지 변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과거 D램은 완전히 범용 상품, 즉 커머디티가 돼버렸습니다. 누가 만들든 비슷비슷한 제품이니까 가격 경쟁만 치열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HBM 같은 특화된 메모리가 등장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건 이미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위상의 변화죠. 그리고 이 부분은 월광소가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차원을 넘어서 컴퓨팅 시스템 전체 구조가 바뀌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은 CPU나 GPU 같은 로직 반도체가 주인공이고 메모리는 그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임원이 결정을 내리면 직원들이 자료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죠. 메모리가 시스템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컴퓨팅 워크로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초기 AI는 단순 반복 영상이 대부분이어서 엔비디아 GPU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GPU는 같은 작업을 동시에 수천 수만 번 반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AI 추론, 실시간 처리, 다양한 모델 동시 운영, 작업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진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 즉 이종 컴퓨팅입니다. GPU의 전용성과 CPU의 범용성을 함께 활용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현재 구조에서는 CPU와 GPU가 각각 다른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데이터 처리를 하려면 CPU의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고 그것을 GPU의 HBM으로 복사하고 CPU가 처리한 후에 다시 CPU 메모리에 보내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요, 데이터 센터 전체로 눈을 돌렸을 때입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는 수천 수만 대의 서버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각 서버마다 CPU와 GPU가 있고 각각 독립된 메모리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첫 번째로는 용량의 한계를 가져옵니다. 한 서버에 메모리가 가득 차면 작업이 멈추는 거예요. 옆 서버에 메모리가 남아돌아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배가 비효율적입니다. 어떤 서버는 메모리 사용률이 20%인데 또 어떤 서버는 100%로 터져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전체로 보면 리소스가 충분한데 제대로 배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장이 어렵습니다. 메모리를 늘리고 싶으면 CPU나 GPU까지 함께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메모리 풀링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개의 작은 창고를 하나의 거대한 중앙 창고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쓸 수 있겠죠. 메모리 풀링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거대한 확장성이죠. 개별 서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성 증대죠. 데이터를 쪼개고 합치는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활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CPU, GPU, 메모리를 어떻게 하나로 연결하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향후 반도체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HBM 다음의 전장 CXL입니다.
CXL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 CPU, GPU, 메모리, 스토리지를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대화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현재 사용되는 PCL이라는 연결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단순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개선하는 개념입니다. CXL의 가장 중요한 기능, 바로 캐시 일관성이죠. 이 캐시 일관성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수정하면 다른 모든 프로세서의 캐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마치 구글 문서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집하면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처럼요. 이를 통해 여러 CPU와 GPU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메모리를 공유하는 것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CXL은 엄청난 진화 과정을 겪었죠. CXL 1.1은 개별 CPU와 GPU 간의 메모리 간 연결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CPL 2.0부터 다수의 프로세서와 메모리 풀을 연결하기 시작했고요. CXL 3.0이 되면서 다수의 프로세서와 다수의 메모리 풀을 다중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완성이 됐죠. 특히나 CXL 2.0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풀링이 가능해지면서 메모리가 시스템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올강소, 이 CXL이 언제 현실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돈은 누가 벌어? 지금부터 올강소가 이 부분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이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2021년에 업계 최초 CXL D램 기술을 개발했고요. 2023년에 CXL 2.0 기반의 D램을 개발했죠. 그리고 2024년에 CXL 2.0을 지원하는 CMM-D 제품을 상용화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적극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그럼에도 CXL의 선두는 삼성전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인텔이나 AMD,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인텔과 AMD 모두 CXL을 지원하는 서버용 CPU를 이미 출시했습니다. 특히 인텔은 2024년 6월에 CXL 2.0을 지원하는 시에라 포레스트 제온 6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상용화에 불을 붙였죠. 자, 이 시점에서 올강소가 중요한 숫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3년 기준으로 CXL을 지원하는 서버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 급격한 보급이 시작되고 있어요. 왜냐? 인텔과 AMD의 신제품이 모두 CXL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메모리 활용 효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메모리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 때문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CXL 도입이 메모리 업체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올강수가 도입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HBM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를 좌우했다. 그리고 HBM의 초창기 때 CXL과 같은 우려감이 있었죠. 한마디로 이런 우려에 대한 상황은 HBM에게서 이미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HBM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3D 스택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수율이 떨어져서 생산량이 줄어든다. 공정이 복잡해지면서 비트당 생산량이 감소한다. 결국 매출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2020년대 초반만 해도요, 많은 전문가들이 HBM 회의론을 펼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CXL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들을 올강소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 증설이 용이해집니다. 과거 90년대에 486, 586 컴퓨터 성능을 높이려면 뭘 했습니까? 메모리부터 꽂았죠. CXL 시대에는 이것이 다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CPU나 GPU를 교체하지 않고도 메모리만 추가하면 시스템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 이제 메모리가 최우선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만 해도 GPU를 몇 개 늘릴까였다면 이제는 메모리 풀을 얼마나 확장할까가 됩니다. 물론 지금도 GPU 26만 개를 확보함으로써 단숨에 3대 AI 강국으로 간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지만 이 부분 역시도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GPU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메모리 풀을 얼마나 확장할까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이에요. 효율이 높아져서 일부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인프라 구축 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규 수요가 창출된다는 것이죠. 메모리 중심으로 아키텍처가 전환이 되면 메모리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존에 데이터 센터의 전면적인 재구축 수요가
늘어나겠죠. 결국 파이 전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CXL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CXL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CXL 메모리 개발과 상용화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미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것처럼 CXL 메모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지배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AI 시대의 본격화로 컴퓨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로직 중심에서 메모리 중심으로. 둘째, CXL은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단순한 연결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아키텍처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셋째, 2026년은 CXL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원년이다. 2023년 10%였던 보급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넷째, 효율성 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는 있지만 HBM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기회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이 될 수 있다. 자, 월강소가 투자자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향후에도 CXL과 관련된 IR 자료와 실적 발표를 주목하시길 바라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관련 수주나 매출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CXL이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신호탄이라고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인텔, AMD, 구글, 아마존, 서버 제조사들의 신제품이 CXL을 얼마나 빠르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요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기적 실적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HBM이 그랬던 것처럼 CXL도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CXL 3.0부터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이 명확해졌죠. AI 시대의 컴퓨팅 인프라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고 CXL은 그 핵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5년이 HBM의 해였다면 2026년과 2027년은 CXL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CXL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구독자님들께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을 왜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 대응을 해야 하는지, 왜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라고 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비중을 유지한다면 누구나 10%의 수익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의 수익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세적 상승세가 이어졌고 많은 투자가들이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었지만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상승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두 달 동안의 수익률이 0%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도 시점을 놓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명확한 하락 신호가 있을 때 고점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100%에서 20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2주 동안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도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따라가야 하며 오늘 말씀드린 종목의 주가 흐름 다른 종목에 비해 크게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횡보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남에게 기대는 것조차 어렵다는 점이겠죠. 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이 만나면 원하는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를 겪었고 과거에는 정말 괴로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해 진심으로 알려주는 한 사람이 나타나 제 인생이 바뀌었죠.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오늘 말씀드린 기업명 딱 한 단어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어느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이 매도를 통해 악재가 소멸된 후 어느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야 할지 미리 계획한 매매 플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도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많은 메시지로 인해 몇몇 분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만약 누락된 것 같으신 분들은 번거롭겠지만 문자 한번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정보를 꼭 저장해 두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늘과 내일만의 투자가 아닌 단기 1주에서 3주 정도의 스윙 투자 전략입니다. 이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계획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브리핑을 편안하게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문자를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가 쌓일 수 있어 다른 업무를 진행하는 도중에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꼭 문자 한 통 부탁드립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도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익 기원을 위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CXL 대장주 이번 종목은요, 바로 엑시콘입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전략과 엑시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엑시콘의 현재와 미래를 월광소가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시콘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엑시콘은 2001년 설립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시청자님들, 반도체를 만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과정이 필수죠. 이것이 바로 후공정 그리고 이 검사를 하는 장비가 테스터입니다. 엑시콘은 바로 이 테스터를 만드는 회사죠. 엑시콘의 주요 제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모리 테스터, DDR4와 DDR5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검사하죠. 두 번째, 버닝 테스터, 극한 환경에서 반도체 내구성을 테스트합니다. 영하 20도부터 영상 150도까지 반도체의 내구성을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이죠. 세 번째, SSD 테스터, 이건 정부로부터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된 분야입니다. 국내 SSD 테스터 시장 점유율 1위, 엑시콘은 SSD 테스터만큼은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셔야 되죠. 네 번째, SoC 테스터, 즉 시스템 온 칩 테스터입니다. CIS라고 하는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칩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검사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엑시콘의 최대 고객사가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2001년 설립 이후 20년 넘게 삼성전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현재 직원은 235명인데 이 중에 82%인 193명이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매출의 13%에서 많게는 47%까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전형적인 기술기업이죠. 2025년 들어 엑시콘이 따낸 계약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1월에 삼성전자 CLT 테스터 납품 42억 원, 5월에 SSD 테스터 44억 원 납품, 6월에 차세대 메모리 테스터 197억 원, 9월에 CLT 추가 공급 88억 원, 10월에 CLT 및 버니 테스터 204억 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은 바로 CLT라는 신제품입니다. CLT는 챔버드 로우 프리퀀시 메모리 테스터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DDR5 메모리의 2차 안전성을 검사하는 차세대 장비죠. 이 장비가 얼마나 혁신적이냐면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칩 개수가 11,520개입니다. 기존 장비보다 무려 22.5배, 2250% 많은 거죠. 게다가 영하 20도부터 영상 150도까지 극한 환경에서도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장비 한 대 가격이 얼마냐면 40억 원에서 50억 원 고가 장비라는 것이죠. 그럼 갑자기 이 장비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기 시작했을까요?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2024년에만 하더라도 HBM만 파다가 손실을 많이 본 것이죠. 그래서 2025년부터는 HBM뿐만 아니라
기존 메모리 반도체 투자도 재개한 것입니다. 특히 DDR5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테스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기존에 쓰던 일본 어드밴테스트의 장비들이 노후화됐어요. 이 장비들을 교체해야 하는데 엑시콘의 CLT가 성능이 훨씬 좋으니까 삼성전자가 단독 벤더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 2분기부터 첫 납품이 시작됐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엑시콘 실적 반등의 첫 번째 열쇠죠.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엑시콘의 두 번째 게임 체인저 CXL입니다. 여러분 CXL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올광수가 최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인데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이죠. 지금 AI 시대의 핵심은 HBM이죠. 메모리를 위로 쌓아서 용량을 늘리는 기술이죠. 그런데 CXL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CPU, GPU, 메모리, 저장 장치를 옆으로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메모리 풀처럼 사용하는 거죠. CXL의 장점이 뭐냐면 HBM보다 용량 확장이 자유롭다는 데 있죠. 비용도 저렴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를 섞어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CXL이 HBM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엑시콘은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22년 CXL 1.1 테스터 개발을 완료했고요. 2024년 1분기에 CXL 2.0 테스터 개발을 완료했죠. 그리고 2024년 3분기에 삼성전자의 납품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CXL 3.1 테스터가 개발 중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엑시콘과 삼성전자의 관계죠. 두 회사가 20년 넘게 함께 일해왔습니다. CXL 1.1 테스터도 함께 공동 개발했고요. 삼성전자가 CXL을 개발할 때 테스터도 같이 개발해야 하거든요. 시장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CXL 테스터 시장에서 엑시콘이 5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갈 것. 자, CXL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엑시콘에게는 CLT 다음에 두 번째 대박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엑시콘의 성장 스토리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성장 동력 CIS 테스터. 자, 앞서 CIS는 이미지 센서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나 자동차 카메라 필수적인 반도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최근엔 자율주행과 자율주행 로봇 이런 부분의 필수 부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엑시콘이 2023년에 국내 최초로 CIS 테스터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의 어드밴테스트가 이 시장을 독점했는데 엑시콘이 국산화에 성공한 거죠. 2025년도부터 모바일용 자동차용 CIS 테스터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CIS 테스터 매출이 엑시콘의 매출 성장에 큰 축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 성장 동력이 또 있습니다. TCL이 Gen6 SSD 테스터입니다. SSD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Gen3, Gen4, Gen5 그리고 이젠 Gen6가 나오죠. 엑시콘은 2025년 8월에 미국 FMS 전시회에서 Gen6 테스터를 발표했어요. 마이크론은 이미 Gen6 SSD 개발을 완료했고 삼성전자와 2026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엑시콘의 SSD 테스터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Gen6 시대가 열리면 또 한 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엑시콘의 강점은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신뢰를 줘도 되겠죠. 올강소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엑시콘은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분명히 좋은 흐름이죠. 그러나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가 속도만 놓고 보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히든 기업 하나를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아직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일부 자금은 조용히 들어가고 있는 흔적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래량 없이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뉴스 하나 붙으면서 왜 오르는지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 히든 기업의 딱 그런 작전 구간이에요. 앞으로의 속도는 이 히든 기업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돈 되는 수혜주고 그리고 이런 종목의 이름이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정말 끝나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포지션 잡아야지 진짜 큰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종목은 뉴스 보도 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잡을 수 있는 시기예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 히든 종목을 언급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종목을 언급하는 순간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진입 구간마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히든 이거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비용 하나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진입 시기, 매수가, 목표가 전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문자 했는데 갑자기 가입 같은 거 하라는 거 아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조회수가 많아야 이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 없고요. 비용 들어가실 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로 수익 나올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발성 재미로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수익이 적으니까 알려준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딱 한 주만 매수해서 정찰병 삼아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도 왜 제가 이런 종목을 무료로 공개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받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보면 되는 것이고, 받아봤는데 아니라고 판단되시면은 앞으로 제 영상 무시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은요, 나중에 분명히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아, 그때 그냥 문자라도 한번 보내볼 걸. 이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이미 세력은 다 들어오고 차트는 올라간 다음입니다. 근데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력 타고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력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차트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진짜 수익 나는 종목들 뿐이라는 거죠. 가입도 비용 요구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수익 나오시면 그때부터 제 채널 꾸준하게 봐주시면 충분합니다. 저였다면 속눈샘 치고 무료로 히든 종목이라도 받아보신 다음에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을 겁니다. 딱 한 주만, 딱 한 번만 확인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번의 경험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히든 종목 하나만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한 달 안에 큰 폭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본다는 마음으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히든 문자 한 통만 보내보세요. 그 단 한 통의 문자, 어쩌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수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놓치시면 후회, 잡으면 수익.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